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주제는 일단 광고비는 늘리는데 볼륨이 안 커지는 이유, 이게 일단 저희 주제인데 먼저 자기소개부터 네. 해볼까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드릴 먼저 얘기하세요. 네, 한규태 마케터. 양다비 마케터입니다. 네, 광고비는 늘리는데 왜 볼륨이 안 커질까? 라는 주제를 가져와 봤는데 좀 요즘에 이제 광고주분들이 가장 좀 걱정하는 주제죠. 이제 광고비가 계속 소진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전환까지가 좀 이끌어지기 힘드니까 거기서 볼륨이 커지지가 않는 부분이어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하나하나 낱낱이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요즘에 이제 연말이기도 하고 이제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주셨나요? 네. 네,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약간 광고비 대비 좀 매출이 안 나오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배송 관련 문제도 있고 막 크리스마스 이후 26일부터 배송이 되는 그런 업체도 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광고비 볼륨이 좀 줄어드는 광고주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다비님은 어떠신가요? 광고주분들 괜찮으실까요? 잠시만요. 네네. 네, 이 광고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연말이라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메타 광고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메타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모든 광고주들이 이제 시즌에 따라서 광고비를 크게 사용하시는 저는 그 사용을 많이 하시는 광고주 위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뭐 선물이나 크리스마스 시즌 제품 이런 연말 아니면 신년을 대비하는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광고비가 엄청나게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 제품들을 같이 노출을 시켰을 때 이제 우리도 그만큼 광고비를 써야 다른 사람들한테 같이 조금 노출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기존에 쓰던 부분에서 이제 나는 볼륨보다 광고비가 더 소진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전환 매출액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비하여 그만큼 그 타사 대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나 경쟁력이 있는 소구점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경쟁력이 있는 가격 같은 거를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 제품이 거기서 더 볼륨이 커질 수는 있는 부분이나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많은 경쟁사들이 한꺼번에 노출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볼륨이 이제 커지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비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연말 시즌에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일반적으로 광고비는 늘리는데 볼륨이 안 커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통 이 사람들이 저희 광고를 많이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클릭할 때마다 이제 이 CPC가 계속 나가는 형식이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전환이 우리 광고를 클릭률은 높은데 전환율이 낮으면 규태 마케터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좀 먼저 개선하시는 편이실까요? 네, 우선 클릭률이 높다는 거는 그래도 소재는 괜찮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도 클릭을 많이 한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전환율이 낮다면 일단 일단 대표적으로 한 2개 정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상세 페이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상세 페이지 문제. 예를 들어서 뭐 이커머스 제품을 광고를 하는데 타고 들어갔어. 근데 이제 리뷰 수가 한 20개 미만. 약간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좀 이탈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검색은 갈비로 해서 들어왔는데 들어가 보니까 뭐 삼겹살이 노출이 되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랜딩 페이지를 잘못 걸었다는 것도 좀 생각을 할 수 있고 네, 이렇게 좀 그 상세 페이지 퀄리티가 전환율에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랜딩 페이지도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되고 그 이외에는 전환율이 낮으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메인 키워드의 경우에 보통 클릭률이 좀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걸 검색하고 들어오는 이용자들에서 구매율까지 그렇게 높으려면 같이 노출되는 경쟁사 대비 좀 그 소구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타사 대비해서. 약간 좀 과대 광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2만 원 해서 들어갔는데 사실 2만 원 타고 들어가면은 뭐 배송비랑 추가 금액 옵션에 붙어가지고 뭐 3만 원이 된다든지 이러면 그런 데서 좀 이탈이 좀 많이 날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상세 페이지 문제라고 하시는데, 저희 마케터분들께서도 처음에 이제 광고주분들 항상 상대를 해보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가장 먼저 저희가 어떤 광고, 어떤 상품을 팔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일단 전환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컨디션을 확인을 해보고, 저희가 아무리 이제 광고를 관리하는 사람이지만은 이 광고 외에 이런 전환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저희 모든 영역이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에서 만약에 컨디션이 조금 별로다라고 싶으면은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전달드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서는 상세 페이지에서 GIF 소재를 좀 많이 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위에 GIF 움직이는 움짤 네.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벤트 같은 것도 상단에 많이 노출시키고, 저는 이런 이벤트 같은 경우는 뭐 상세 페이지 가끔 중간에 이런 거를 많이 넣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신년이기도 하니까 무슨 예쁜 상품 패키지 증정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그렇게 우리가 타사 대비해서 괜찮다 하는 거는 조금 상세 페이지 상단으로 좀 먼저 눈길이 끌 수 있게 잡아두는 게 중요하고, 상세 페이지가 즉 저는 체류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체류 시간이 한 5초에서 10초 넘어간다면 그만큼 저희 제품에 관심이 있는 고객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저희 프리미어 로그 분석을 통해서 체류 시간이 소비자가 얼만큼 있다가 나가는지 이탈률도 확인을 할 수 있는 좀 좋은 분석 툴인데, 이제 체류 시간이 한 3초대에서 끊어진다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내렸을 때 한 3초가 이 정도 페이지에서 이탈이 이루어진다. 그럼 그 부분도 또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맞아요. 이렇게 한번 상세하게 좀 살펴보시면 되고, 만약에 그게 이제 대표님 시선으로는 우리 제품이니까 다 많이 자랑을 하고 싶은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그게 안 된다면은 이제 마케터 분들께 이제 요청 드려가지고 저희 상세 페이지가 조금 개선을 해보고 싶은데 어느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면 저희는 좀 마케터의 시각으로서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드릴 수 있겠죠? 맞아요. 저희도 이런 걸 많이 접하고 또 많이 인사이트에 나가기 때문에 이런 거에 관해서는 저희가 좀 경험이 풍부해서 충분히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규택 마케터님이 말씀해주신 랜딩 페이지 같은 경우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맞아요. 이제 광고를 걸고 있으면은 그 광고랑 랜딩 페이지, 그 2번, 3번을 조금 묶어서 말씀드리자면 그 광고와의 연관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광고에다가 뭐 아까 과대 광고 이것까지 이제 뭐 가격 2만 할인 이런 거 넣어놨는데 이제 랜딩 페이지 타고 들어가면 그만큼 할인이 안 된다거나, 혹은 이제 그 상품 페이지를 클릭을 해서 들어갔더니 다른 상품이 나온다던가, 맞아요. 그런 게 있는 거를 좀 확실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 상세 페이지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랜딩 페이지거든요. 네. 애초에 다른 상품이 나오거나 기대한 만큼의 상품치가 나오지 않으면 애초에 이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랜딩 페이지는 조금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거는 게 좋고, 그리고 네. 과대 광고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 우선 다른 거는 다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과대 광고는 약간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첫 구매 100원 막 이런 소재가 담긴 그런 광고를 많이 보셨을 텐데, 타고 딱 들어가면은 이제 뭐 첫 구매 100원이긴 한데 3만 원어치 이상 구매해야지 100원으로 하나 더 구매했을 거야. 이런 게 좀 많거든요. 그런 게 클릭률엔 좋고 좀 유입할 수 있는 거에서는 좀 효과적인데, 거기에서 뭐야 100원 이거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이게 뭐야 이러면서 나가는 이용자들도 많아서 그거를 먼저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구매 페이지에서 이제 너무 이게 복잡하면은 이제 이탈이 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이제 요즘에는 다 네이버 기반의 네이버 페이에 로그인, 뭐 카카오 로그인 이런 게 다 잘 되어 있긴 한데, 그게 아닌 데들은 이제 다시 회원가입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보 기입하고 이런 과정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사람들이 좀 피로감을 느껴가지고 이탈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그런 게 구성이 안 돼 있다 싶으면 요즘 카페24나 그런 데에서는 네이버 페이나 이런 거를 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해보시는 거를 좀 말씀드려요.
맞아요. 네이버페이 이런 걸로 좀 소비자들에게 결제 간편함 이런 거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구매로 바로 쉽게 유도할 수 있는 것도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클릭률 높은데 전환율이 낮았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또 이러한 케이스가 예를 들어서 전환율은 그냥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고 광고비만 계속 놀리고 있는데 전환이 안 나온다. 이랬을 때는 좀 다양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거랑 좀 약간 비슷한 부분인데 일단 이커머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첫 번째로 메인 키워드에 그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계시는 경우 이럴 때는 좀 약간 메인 키워드는 경쟁사가 좀 많고 여기에서 구매가 그렇게 전환율이 많이 높은 편은 아니고 입체가도 매우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인 키워드에 너무 많은 비용이 투자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는 그만큼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상세 페이지랑 비슷한 부분인데 리뷰 수라고 봐요. 전 이커머스의 경우에. 왜냐면 저희가 어떤 걸 구매할 때 딱 이거 나쁘지 않은데 하고 들어갔는데 리뷰수가 뭐 5개밖에 없어. 그럼 약간 좀 사기 좀 꺼려지는 그런 부분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리뷰수 같은 경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어쨌든 사람들은 실질적인 후기를 좀 원하는 편이잖아요. 이제 이 제품을 살 때 우리가 객단가가 낮은 상품이면은 그렇게 리뷰수가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보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객단가가 높으면 어느 정도 그 제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거를 사도 되는지에 대한 그 신뢰도나 진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제품이 리뷰수가 부족하다 싶으면은 이제 블로그나 뭐 이런 바이럴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우선 결론적으로 내 말씀을 드리면 일단 메인 키워드 많은 비용 이거는 약간 그 네이버 검색 광고 키워드 부분이잖아요. 사실 이거에 관련돼서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사실 많아요. 뭐 디테일하게 다 얘기를 한다면 한두 시간 넘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약간 다 설명드리기가 좀 한계가 있어서 이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키워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구체적인 전략을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전략이라고 말씀드리자면 뭐 되게 마케터마다 전략은 되게 다양해요. 근데 이게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인 키워드에서 많은 비용이 된다 하면은 그 메인 키워드 그룹을 따로 빼놓고 거기에 이제 예산 한도를 좀 정해놔서 그 시간대에서만 조금 메인 키워드가 좀 전환이 높은 그 시간대에서만 노출을 시키고 그 외의 시간대는 이제 키워드의 순위를 낮춘다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메인 키워드를 애초에 거기 효율이 낮다 싶으면은 그냥 아예 제외를 해버리시는 분들도 조금 많이 맞아요. 계세요. 메인 키워드라고 해서 진짜 메인 그 키워드만 메인 키워드인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다른 또 저희랑 맞는 메인 키워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광고비 대비해서 너무 전환 효율이 낮다 싶으면은 그거는 메인 키워드를 과감하게 제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맞아요. 제외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약간 저는 그 메인 키워드에 많은 비용을 투자했는데 좀 전환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그래도 전환이 나오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예 제외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외하는 것보다는 이거 광고 그룹을 따로 메인 키워드 전용 광고 그룹을 생성했으니까 이제 좀 낮은 입찰가라도 한번 운영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썼을 때 한 50만 원 팔려서 효율이 좀 안 좋았는데 이제 그 아예 100만 원도 아예 0원 쓰는 것보다는 한 20만 원 써서 매출이 얼마인지 보고 그러면 또 그렇게 됐을 땐 효율이 좀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좀 약간 그 업체마다 좀 달라서 이거는 한번 테스트 용도로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어서 어떤 분들은 그냥 아예 그 메인 키워드에서 어쨌든 그 전환이 나오니까 세부 키워드를 싹 다 이제 제외 키워드로 걸어두고 그냥 메인 키워드에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는 전략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자꾸 생각이 안 나네요.
이런 거는 이제 이커머스 업종 같은 이커머스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뭐 DB 업종 같은 경우도 전환율이라는 거는 똑같으니까 뭐 문의수로 따졌을 때는 여기에서 이제 광고비 볼륨을 높이는데 전환율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저는 DB 업종 같은 경우 랜딩 페이지가 조금 작용이 크다고 봅니다. 맞아요.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랜딩 페이지 그쪽 컨디션도 좀 엄청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 사실 저희는 그 유의미한 그 이용자들을 유입시키는 그 광고 최적화가 저희의 약간 업무 그 주요 업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저희는 총괄로 관리를 해드려야 되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관리를 좀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DB 업종 광고로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제안드렸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그 예를 들어서 창업이나 뭐 사무실 임대 이런 전화 문의를 많이 받아야 하는 DB를 써야 하는 이런 DB 업종을 보면 바로 상담을 남기는 페이지가 상담 남기는 페이지 그 전화번호 기입하는 그 페이지가 그 스크롤했을 때 계속 안 따라다니고 특정 곳으로 접속을 해야지만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DB 업종은 항상 그게 따라다니면서 언제든지 문의하고 싶을 때 문의를 남길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했을 때 좀 전환율이 어느 정도 좀 올라갔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모든 업체들이 다 그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문의 페이지를 남길 수는 없잖아요. 보통은 이제 문의하기 페이지로 따로 남겨두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DB 업종 광고를 많이 보시면은 이제 문의하기로 랜딩이 바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뭐 창업 업종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말씀드리자면 예로 말씀드리자면 창업 업종은 저희가 고려할 게 되게 많아요. 뭐 맞아요. 그 마진율이나 창업 비용 그런 거를 이제 많이 고려해야 되는데 바로 문의하기로 넘어가면은 저희가 이제 결국에는 보고 싶은 거를 더 자세히 보려고 들어갔는데 문의하기로 넘어가면 거기서 바로 이탈이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제 문의하기로도 해보고 그리고 아니면 그 내용에 관련된 걸로도 랜딩 페이지를 같이 걸어두고 A/B 테스트를 했었을 때는 랜딩 페이지로 거는 게 의외로 더 괜찮았을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A/B 테스트라도 랜딩 페이지 다르게 걸어보고 해보는 걸 제안드려요. 맞아요. 창업 뭐 이런 DB 업종 같은 이커머스처럼 그 거기에 비해서 간여도가 좀 높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두 번 그냥 한 번 딱 보고 남겨야지 하고 문의를 바로 남기진 않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타사랑 좀 비교를 해볼 거란 말이죠. 뭐 창업 비용은 타사 대비해서 얼마나 더 비싼지, 마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이런 평수는 어떤지, 이런 것도 좀 많이 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직접 창업 문의 랜딩 페이지로 남기는 경우에서 괜찮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잘 정보를 다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남기는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 전환율이 높아지더라도 약간 호소 DB가 좀 많이 쌓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생각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던 게 생각났는데 이제 아까 이커머스에서 저희가 이제 광고비를 계속 소진하는데 매출이 증가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한번 객단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를 말씀드리는데 제 광고주분께서 객단가가 굉장히 낮은 상품을 팔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검색 광고의 이제 메인 키워드의 경쟁률은 굉장히 센 거죠. 맞아요. 제품이 한 3-4천 원 하는데 한 번 키워드 클릭될 때마다 2,000원, 1,500원 이렇게 나가면은 결국에는 마진이 남는 구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과감하게 네이버 쪽에서는 뭐 예산을 줄이고 배너 광고 쪽으로 조금 볼륨 전환을 확장해 보시는 게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객단가를 갔을 때 이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과연 우리가 매출을 할 수 있는지 그 이상의 볼륨을 낼 수 있는지 처음에 그 초기 KPI를 잡았을 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객단가 낮은 상품들이 약간 검색 광고 하기 조금 약간 까다롭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말 그대로 객단가 한 4,000원 이러는데 클릭당 1,000, 2,000원 넘고 약간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약간 메타 광고라든지 이런 배너 광고로 좀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긴 하는데 만약에 광고주분이 저는 네이버 광고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러면 이제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입찰가를 네. 낮춰서 노출을 진행을 한다던가? 네, 입찰가를 낮춰서 진행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4,000원짜리 이런 것들은 보통 하나만 구매하는 고객보다는 약간 3개, 4개 이렇게 묶어서 한 번에 구매하는 고객들분들이 많아요. 또 배송비가 예를 들어서 2만 원 이상 무료 하면은 그거 맞추려고 어차피 살 거니까 쟁겨서 한 번에 구매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약간 그 소재 구성이나 좀 확장 소재 이런 거를 대량 구매 쪽으로 좀 유도해서 뭐 4개 구매 시 뭐 4+1 파격 할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객단가를 올리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에 차라리 묶음 상품을 하나 새로 파자 해가지고 그 상품을 걸어놨었거든요. 이제 하나로는 절대 마진이 남는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랑 뭐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몇 개 이상, 그러니까 그 객단가가 낮은 상품은 배송비가 그만큼 드는 상품들이에요. 맞아요. 4,000원인데 배송비가 3,000원이면은 그냥 그 배송비 안 낼 정도로 구매를 해가지고 그냥 꼭 무료로 받고 말지 보통 그렇게 하나하나로 시키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그래서 뭐 일정 4개 이상 주문 시 무료 배송 이런 식으로 소구점을 잡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아 이거 4,000원 사는 건 4,000원인데 배송비가 3,000원이네. 너무 아깝다 하고 여기서 이탈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희 입장에서도 4,000원짜리 구매하시는데 배송비 3,000원을 무료로 해드릴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이걸 좀 어필해서 뭐 4-5개 사면은 배송비 무료다 아니면 뭐 하나 더 준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면은 객단가 낮은 상품을 좀 높여서 거기서 매출 볼륨을 좀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객단가가 높은 경우에는 이러면은 이제 또 반대로 이제 관여도가 일반적인 이커머스 제품에 비해서 좀 높잖아요. 한 2-30만 원 이상 하는 제품들도 있고 그래서 이 광고는 검색 광고로 진행을 하실 때 약간 GFA 그 카탈로그 광고를 통해서 리타겟 이거는 약간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한 번 보고 바로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들어와서 이제 관심을 가졌다가 아 고민해 봐야겠다 하고 나갔다가 잊었던 이용자들에게 다시 한번 광고를 노출시키면서 상기시켜주는 그런 광고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하면 객단가 높은 제품에 좀 괜찮더라고요. 맞습니다. 객단가 높은 상품 경우 초기에 광고 시작하는 분들이 우리 제품은 어떤 광고랑 어울릴까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검색 광고를 추천드리는 게 이런 객단가 높은 상품의 경우는 이제 배너 광고처럼 이제 한 번 보고 이렇게 지나치는 광고는 조금 이제 사람들이 바로 구매까지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근데 오히려 이제 검색 광고 같은 맞아요. 경우는 니즈 기반으로 우리 제품을 찾으려는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는 광고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우리 뭐부터 시작할까 고민되면은 물론 배너 광고에 맞는 상품은 배너 광고로 진행을 해도 되는데 검색 광고로도 충분히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배너 광고를 하게 되면은 요즘에 모든 배너 광고들이 전부 가능하잖아요. 리타겟.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GFA의 리타겟처럼 뭐 메타 광고라든지 구글 광고라든지 리타겟팅 시키면서 이제 계속 우리 제품을 노출시키는 거죠. 맞아요. 확실히 저도 이제 메타 광고 같은 걸 보면은 약간 예쁘다, 이거 괜찮네 하고 들어가면은 비싼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탈이 한번 일어나기는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계속 노출이 돼가지고 한번 구매까지도 해본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러시군요. 네, 메타 광고로 뭐 구매 좀 자주 하시는 그쵸. 편이신가요? 근데 저는 약간 좀 그 객단가 높은 경우가 저한테 잘 안 뜨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 저도 약간 메타 광고가 약간 충동 구매를 촉진하는 그런 게 좀 세잖아요. 그래서 약간 1-2만 원대 평소에 원래 관심이 없었는데 그 메타 광고는 약간 사고 싶어 하는 사람 말고 사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 광고잖아요. 그쵸. 충동 구매를 이끌어야 되는 광고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1-2만 원대 제품 정도면 그 객단가가 좀 낮으니까 이거 괜찮은데? 하고 구매까지 이루어진 적은 많아요. 1-2만 원대. 그래서 그 정도 객단가가 좀 어느 정도 낮고 입체가가 좀 검색 광고에서 진행했을 때 입체가가 너무 높아서 로아스가 KPI만큼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은 한번 이제 네, 미생님께서 마케팅 학교하고 그 밖에 홈페이지 접속하려고 하는데 안 들어가져요 하시는데 여기 그 댓글 채팅창에 마케팅 학교 여기 누르셨는데 혹시 랜딩이 안 되시는 걸까요? 마케팅 학교 하고
그 밖에 홈페이지 접속 그 관련 밖에 홈페이지 접속. 하고 그러시면은 혹시 그러시면 어떤 홈페이지 접속 마케팅 학교 홈페이지를 접속하시고 싶으신 거면은 아니시면 그 인터넷에 AMPM 글로벌 그 검색하시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저희 AMPM 글로벌 마케팅 회사여서. 네네. 네, 아니시면 여기 이쪽으로 바로 문의 남겨주셔도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뭐 객단가 높은 메타 광고 니즈가 막 갑자기 충동성을 좀 유발하는 그런 광고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요즘 약간 그 베개 광고 있잖아요. 그런 게 요즘 자주 뜨더라고요. 맞아요. 많이 떠요, 저한테도. 네, 그쵸. 맞아요. 근데 또 들어가면 좀 이런 베개 쪽이 은근히 약간 과학적인 그런 게 많이 들어가서 맞아요. 인공지능 베개라든지 비싸요 객단가가. 네, 맞아요. 근데 지금 계속 아른아른 거리기는 하는데 네, 맞아요. 약간 그런 네. 약간 그런 그런 매체가 아니라 그런 상품들이 약간 메타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베개 다 쓰잖아요. 약간 식품 이런 쪽보다는 저는 좀 생활력이나 뭐 뷰티 제품 이런 것들이 조금 잘 맞는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약간 충동 구매 약간 이거 필요했는데 막 아니면 나쁘지 않은데 예쁘다 뭐 이러면서 언젠가는 나와서. 한번 사고 싶었는데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근데 이제 메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재죠. 그렇죠. 소재를 어떻게 구성하냐, 충동성을 얼마나 일으키냐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요즘에 좀 많이 쓰는 소재들이 좀 비밀 링크라고. 여기에서만 할인 약간 네 이런 맞아요. 거 있어요. 여기에서만 할인해서 홈페이지랑 들어가면은 홈페이지에는 그 가격의 링크가 안 떠요. 광고를 통해서 들어가야 거기서 이제 비밀 링크로 그 가격대가 되는데 그게 은근히 사람들이 많이 좀 구매를 유도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소재 중에 구매까지 시간을 이렇게 맞아요. 시간이 줄어드는 걸 계속 1초 보여주는 거예요. 단위로도 줄어드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클릭하고 살 뻔했다가 이탈했는데 다음에 또 노출됐는데 또 그 시간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은근히 사람들 많이 좀 쫄리게 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그런 소재를 활용해 보시는 네.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런 소재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클릭률도 높아요. 네. 그렇게까지 사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약간 구매 시간 뭐 할인까지 뭐 10분 남았습니다 이러면서 카운트다운이 되거든요. 그러면 약간 괜히 빨리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또 지금이 좀 이벤트랑 좀 가까운 시즌이잖아요. 맞아요.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에도 있고 지금 모든 선물 상품 솔직히 이게 선물 상품이라는 게 모든 제품들이 선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준비하느라 지금 요즘에 광고비도 많이 쓰고 경쟁력도 올라가는 지금 시즌이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지금 크리스마스는 지금 이미 이브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신년에 가까운 우린 제품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부터 지금 예산을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보통 우리가 만약에 뭐 100만 원만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그 기간을 조금 쪼개가지고 뭐 이때 좀 이 몰아치는 시즌에 조금 볼륨을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다시 예산을 좀 비수기 때 줄이고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든지 뭐 만약에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광고를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곧 이제 저희가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신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제대로 광고를 시작해야지라고 하시는 광고주분들이 좀 어느 정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부터 하시려면 이게 광고가 세팅을 미리 해두는 게 좀 중요해서 그 1월 1일 딱 되자마자 그 신년 되자마자 바로 광고를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약간 세팅을 미리 해두고 빌드업을 해놔야지 그때부터 좀 효율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어서 미리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은 없으실까요? 네, 그 미생님 그 질문 있으시면은 여기 채팅으로 바로 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오늘 광고비는 늘리는데 볼륨이 안 커지는 이유에 이제 좀 얘기를 정리해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좀 이제 전환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부분이랑 두 번째로는 뭐 광고적인 면에서 비용 관리가 조금 안 되고 있는 상태다. 세 번째로는 제품 자체에서 좀 리뷰 수나 뭐 객단가가 높은 이슈로 그거에 광고비 대비해서 볼륨이 높지 않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좀 마지막으로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광고 매체 조금 하나 소개해드리려면 네트워크 배너 광고가 있어요. 네, 이런 네트워크 배너 광고 자체가 이제 여러 패널들이 있는데 뭐 ADN 같은 경우에는 상품 패널이라고 저희가 이제 제품을 고르는 중에 이제 상품들이 하나하나 추천이 뜨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런 것도 체류 시간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거기서 만약에 이탈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클로징 패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나가려고 X 표시에 이제 이 마우스 커서를 딱 올리면 클로징 패널 잠깐 이 상품들은 어때요? 라고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죠. 이프로님이 홈페이지 연결이 안 돼요. 네, 지금 잠깐 홈페이지가 지금 점검하고 있어서 한 5분에서 10분가량 후에 한번 접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여기 채팅에 바로 남겨주셔도 되고, 여기 위쪽 부담스러우시면은 저희 연결해 지금 주셔도 이제 라이브 끝나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편하게 상담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ADA 클로징 패널 설명드렸었고, 이게 또 괜찮은 점이 저는 아이 커버가 조금 괜찮다고 보거든요. 네, 많이 이게 아이 쓰시더라고요. 커버가 네. 저희가 이제 뉴스 지면이나 이런 데에서 분양 관련 마케터 분한테 상담 좀 받으려고 했거든요 라고 하시는데, 요즘 네. 분양 시즌이죠. 맞아요. 요즘에 분양은 제가 진행해봤을 때 네이버 검색 광고로 좀 효율이 많이 좋았거든요. 다빈 마케터님께서 어떠셨어요? 요즘에 분양 광고 관련해서는 좀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맞아요. 좀 호객 노노도 지금 많이 맞아요. 광고 호객노도 진행하고 많이 있어서 거기서 좀 이거에 괜찮았어요.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다루려면 시간이 조금 너무 네. 이제 끝날 시간이어가지고 맞아요.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카톡이나 이런 걸로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도 그 업체에 따라서 이제 맞춤 전략을 좀 안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상담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그거 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게 시간이 이제, 벌써 네. 30분이 30분이 넘어갔네요. 좀 넘어가서 이제 지금 아니시면은 그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상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라이브 끝나고 바로 자리로 돌아갈 예정이라서. 추가적인 질문 없으실까요? 분양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분양 광고는 사실 저도 그 네이버 메타 이런 거 진행을 해봤었는데, 아무래도 분양 광고는 좀 솔직히 관여도가 좀 높잖아요, 일반적인 이커머스에 비해서. 그래서 니즈 기반의 형식인 검색 광고에서 좀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분양 전문 마케터가 따로 있는 거는 아닙니다. 네. 근데 저희가 아까 이제 저랑 이제 다빈 마케터 분이 광고 퍼포먼스 1팀인데, 저희가 분양 광고에 관련된 레퍼런스도 이제 보유하고 있고 집행 이력도 있어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그쪽에 관련해서 노하우나 이런 것도 다소 보유하고 있어서 한번 편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우선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상담으로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 카톡이 따로 있나요? 네, 여기 카톡 보시면은 네. 저희 라이브 밑에 저희가 지금 여기다가 네네네네. 잠시만요. 카카오 아이디. 지금 홈페이지가 정상화가 되었다고 하셔서 한번 지금 접속해 보시겠어요? 네네네. 네, 저희 광고 퍼포먼스 1팀이어서 편하게 문의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 분양 업종 관련해서 광고를 좀 많이 진행해봤고 레퍼런스도 좀 다수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편하게 문의 주시면 업체 맞춤형으로 저희가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광고 퍼포먼스 1팀 양다빈 마케터 한규태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